제6장 출도 1회 새벽 미명부터 절벽에 비바람이 불고 절벽을 타고 엉킨 덩굴들은 비를 머금고 주룩주룩 물줄기가 되어 흘렀다. 내리는 비는 비록 봄이었지만 지난 겨울의 계절이 그리운지 싸늘한 한기를 더해준다. 수혁이 머문 곳은 세찬 비바람에 약간의 풀들도 바닥에 널려 있었다. 사과 나무에는 가지마다 사과가 떨어질 듯 큼직큼직하게 열매가 맺혀 있다. 아니 무슨 봄의 사과. 감나무에도 감들이 터질 듯하다. 지금 계절이 봄이 아닌가? 사과와 감이 가을에는 열리는 것인데. 밭에 도랑한 질퍽한 진흙길에 웬 소동. 이 소동은 3살 남짓 아이였다. 이 아이는 말을 할지 아는지. 아니 나이로 보아 옹알리 수준을 간 넘은 수준으로 보인다.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은 특이하게 아주 덩치가 큰 성인 남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 옷인지 이불인지 너무나 우스꽝스럽다. 온몸에 진흙을 덕지덕지 묻힌 아이는 도랑을 아장아장 오가며 무언가를 계속 질겅질겅 씹고 있다. 비오는 날에 아이가 겁도 없이 부모는 어디 갔는지 옷이 아닌 이불과 같은 것을 걸쳐 끌고 다니며 진흙탕을 오가고 있었다. 아, 여기는 수혁의 절벽 석동에 있는 영약 텃밭이었다. 온몸이 쑤시는구나. 일어난 수혁은 주변을 돌아보며 생각한다. 지난번 숲속에서 깨어난 이후로 이렇게 몸이 힘든 적이 없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수혁, 그가 누워있었던 연공석실은 수많은 진주알과 묘안주, 홍보석, 녹보석 등 여러가지 진귀한 보석들이 길가의 돌멩이처럼 널려 칠체 보강을 바라고 있다. 이 연무석실을 온통 메우고 있었고 이 같은 보석들은 어두움 중에 석실 야광주에 의하여 빛이 반사되어 맑고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다. 수혁이 처음 이곳 석실에 들어왔을 때는 보석이라고는 1도 없었는데 수혁은 보석이 온통 석실을 메운 것을 보고는 조금 어리둥절하였다. 이것이 뭐지? 널려있는 보석들은 바닥에도 있고 연공실 군데군데 박혀 있었다. 며칠 전에 그린 산수화도 울긋불긋 오색창년하다. 산수화를 바라보던 수혁은 눈짓으로 보석들의 위치를 바꾸고 있었다. 허공을 벽하며 이런 바로 능공 선물이다. 그것도 그냥 눈짓으로. 이는 무림에서도 가히 현경을 넘어선 인물들만 가능한 기회 중의 기회가 아닌가? 굳이 표현하면 의형 선물. 마음만 살짝 품어도 물건들이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고 재배열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산수화에 또 다른 신득을 남기게 되는군. 자손아, 더욱 정진해라. 잘만 하면 초연불괴공을 얻을 것이야. 이제야 이 보석들의 이유를 알겠군. 나는 초연불괴공을 시연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단으로부터 끌어들인 기공을 운영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찌꺼기들을 배출하면서 기체가 밖의 공기와 만나 불가피하게 찌꺼기들이 뭉쳐져서 발생하는 것들이었군. 이는 내가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일이고. 에잉, 뭔 말인가? 아니, 무슨 개풀을 뜯어먹는 소리인가? 기의 찌꺼기들에 배출된 것이 보석. 그러면 수혁에게 있어서 세상의 보석은 보석이 아니라 수혁이라는 신체의 기능은 보석 제조기. 아무튼 진주아리 조개의 살이 베이는 고통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수혁의 고통이라는 자연 과정이라고 볼 때 보석, 다이아몬드도 그의 배설물이 아닌가? 어차피 수혁은 자연의 모든 과정을 초월하기에 이런 결과물도 나올 법하다. 지철, 이 녀석이 드디어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래간 무슨 일을 벌였기에 텃밭 바닥에 끼는 땅강아지가 된 모습이지. 영 엉망진창이군. 수혁은 석실 안에서 지철의 귀를 느끼고 있었다. 공간을 격하고 기감을 통하여 느꼈지만 아주 정확하게 연지철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고 수혁은 연지철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조금은 짜증이 밀려왔다. 그러나 연지철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이 자신에게 온정과 사랑을 다 쏟은 연시세가의 조상 연협 아저씨를 보아서라도 지철에게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수혁은 잊지 않고 있었다. 팟. 그는 석실의 문을 열고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당을 가로질러 영약밭에 서 있었다. 그는 순간 이동을 한 것이다.
이 신의를 다른 이가 알았다면, 그냥 근거리 공간에 격하고 이동한 것을 보았다면 자빠질 일이다. 놀라운 것은 비가 세차게 떨어지는 빗줄기. 이 빗줄기는 수혁의 옷을 적시지 못하고 외형이기 때문에 비가 튕겨서 떨어져 내린다. 흡사후 신강기로 인하여 물방울들이 수혁의 몸으로 스미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수혁은 호통을 쳤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어린 3살 남짓 소동이 수혁을 보았는데 그 모양새가 그야말로 가관이다. 빗물은 잔뜩 엉클어진 머리카락을 따라 흘러내리고 조금은 동그랗지만 각진 아이의 얼굴은 진흙과 피부색으로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고 감기에 걸렸는지 코에서는 노란 콧물이 나오고 해맑게 수혁의 얼굴을 보며 옹알이를 하듯 먼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다. 옹알 따가부다. 이 녀석 이제 석실로 들어가자. 아장아장 따라오는 지철을 보며 수혁은 인상을 찡그린다. 그럼 후 지철은 공중에 떠오른다. 그리고 이내 호련히 수혁과 지철은 석실로 사라져갔다. 석실에 들어온 수혁은 지철을 석실 안좌대에 누이고 그의 수혈을 찍는다. 스르르 눈을 감는 어린 지철을 보면서 인상 짙는 수혁 이내 손을 내밀고 지철의 얼굴과 단전에 각각 손을 얹는다. 이 녀석 돼지처럼 잔뜩 처먹었군. 그래도 첫날과 둘째 날에는 운기조식이라도 했으나 헐 3일부터는 처먹기만 했구나. 아니 위장이 얼마나 크기에 사망 500년 된 것을 20뿌리, 천년 실현, 실백 2알, 황금 삼지초 5단 분량, 다수의 700년, 500년 하수오를 간식처럼 씹어먹고 참 더군다나 그동안 목마를 때마다 공청석유를 물 마시듯 마셨나? 수혁은 잠들어 있는 3살짜리 지철을 보며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가 이처럼 처먹었다는 소문이 강호에 퍼지면 너를 잡아 피를 빨아먹겠다는 마인과 사파인들이 구름대와 발대처럼 모여들 것이다. 영약으로 반노한 동이 너무 지나쳤어. 수혁은 조각과 같은 얼굴은 찡그리고 관옥과 같은 이마에 내천자를 그렸는데